1차 함수에 관한 특징을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2차 함수에 대한 특징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x에 관한 2차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우선 가장 간단한 모양부터 살펴볼까요? y는 이퀄 ax의 제곱, 이런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y는 이퀄 ax의 제곱에서 우리는 요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여기를 지납니다. 원점을 지납니다.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또는 위로 오목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a가 만약에 음수라면은 이런 모양의 그래프입니다. a가 음수면 여기를 지납니다. 항상 여기도 원점을 지나고요. 그래서 ax의 제곱에서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그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고, 그리고 이 함수값은 항상 음수고 얘는 함수값은 항상 양수입니다. 그 여기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아집니다. 요 a의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y는 이퀄 2ax의 조, 요건 아까는 a였다면 요건 이 2배니까 더 이 절대값이 크죠. 그럼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 보라색하고 비교하면 더 넓어졌죠. 이건 y는 이퀄 예를 들어서 2분의 1 ax의 제곱이에요. 요거의 크기가 1보다, 아까 여기 보라색이 y는 이퀄 ax의 제곱이었을 때 요거의 크기보다 얘의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x축에 가까워지고요.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집니다. 이해할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또 뭘 나타낼까요? 라는 얘기인데 2번 형태는 y는 이퀄 a x-m의 전체 제곱 플러스 n은요. 자,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요걸 0으로 하는 값이 x 이퀄 m이에요. 편의상 m과 n이 양수였더라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a도 양수였더라 볼게요. y는 이퀄 ax의 제곱이 이런 그래프였더라 보겠습니다. 편의상. 그리고 m과 n이 편의상 양수였더라 가정할게요. 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x 요 꼭지점, 요걸 꼭지점이라 얘기를 합니다. 꼭지점의 좌표를 이걸 0으로 하는 값이 x 이퀄 m이죠. 그러면 이제 m이 양수였더라 가정하면 m만큼은 오른쪽으로, m이 만약 음수면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n이 양수면 위로, n이 음수면 아래로 이동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가 m, n으로, 그리고 요 폭이 그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이동을 한 이런 그래프입니다. 요 하얀색 그래프를 폭을 좁히거나 넓히지 않고 그대로 꼭지점의 좌표를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킨 것을 말하고요. 편의상 그림은 m과 n이 모두 양수였을 때를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만약에 m과 n이 모두 음수로 하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내려가죠. 만약에 m이 음이고 n이 양이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고요. m이 양이고 n이 음이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그려놓은 것뿐이에요. 자, 2번은 그런 형태고요. 이제 3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3번 그래프는 바로 요 2번 형태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이 식을 적절하게 변형을 해서 이렇게 x라는 문자 들어있는 쪽을 완전제꼴 형태로 바꿔가지고 이런 꼴로 바꿀 수만 있다면 꼭지점의 좌표를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변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계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변형이 가능한데요. 자, 이제 3번 같은 경우를 변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여기서 a는 다 같이 0은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a가 0이 되면 2차식이 나타나지 않게 되니까 2차 함수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a는 0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변형하는데요. a를 묶어내 보세요. 그러면 a분의 bx 플러스 c가 되죠. 전개해 보세요. ax의 제곱 이렇게 하면 약분되죠. bx가 되고 플러스 c예요. a가 0이 아니니까 분모의 나눗셈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얘를 완전제꼴로 바꾸면 됩니다.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전개를 해보세요. 이걸 전개하면 x의 제곱 2배에서 2하고 2분의 지어줘서 a분의 bx 마이너스 4, 이거 제곱한 걸 빼야 되죠. 4a의 제곱분의 b의 제곱을 빼고 플러스 c예요. 요 중괄호 부분은 결과적으로 제곱은 지워졌고 전개하면 이거랑 똑같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전개를 하면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계산하다 보면 되니까 굳이 이 식을, 복잡한 식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아,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전개하니까 a가 지워졌죠. 4a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가 됐고요. 자, 얘를 통분하면은 다음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분모 문제에다 4를 곱하니까 4ac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마치 모양이 요 2번하고 비슷하게 됐죠. 요게 0이 되는 값이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a예요. 자, 여기서 대칭축이라는 걸 하나 더 설명해야 되겠군요. 바로 여기에서 얘는 대칭축이 y축입니다. 얘는 대칭축이 y축이에요. 대칭축이라는 것은 2차 포물선은요, 대칭축을 중심으로 반을 접으면 그래프가 포개집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본다면, 자, 바로 이 대칭축은 x 이퀄 m, 꼭지점의 x좌표, 즉 x 이퀄 m이 대칭축에 해당됩니다. 이걸 대칭축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대칭축을 생각해 보면 이 식에서 대칭축은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이게 꼭지점,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는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고요. y좌표는 아까 여기가 n이 y좌표였잖아요. 플러스 n, 여기 뒤가.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까지 포함시켜서 이게 꼭지점의 y좌표에 해당됩니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요. 그래서 꼭지점, 대칭축 이런 것을 찾을 수 있고요.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인 그래프,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참수의 특징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참수를 이제 요약하면은 다음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A의 부호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즉 y는 이퀄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변형한 게 이거잖아요.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에요.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라는 것을 요 첫 번째 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의 부호는 뭘 결정할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1차 샤프의 개수는 바로 대칭축의 위치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서 대칭축은 이거잖아요. 요거. 자, 이제 만약에 A하고 B의 부호가 같으면은 플러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이거 어차피 플러스죠. 근데 바깥에 마이너스니까 이거 음수가 돼요. A하고 B의 부호가 같으면 음수. 이 말은 곧 X좌표가 음수란 얘기니까 대칭축이 음수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Y축의 왼쪽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A하고 B의 부호가 같으면은 대칭축은 왼쪽에 있습니다. A하고 B의 부호가 같은 부호라면 확인해 본 결과 Y축의 왼쪽에 대칭축이 놓인다는 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 대칭축의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편의상 A가 양수였다라 볼게요. A하고 B가 같은 부호예요. 그러면 양수니까 양수, 마이너스니까 음수. 여기에 대칭축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편의상 A가 양수였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될지는 이제 조건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Y축 왼쪽에 대칭축이 놓인다는 것. 만약에 A하고 B의 부호가 반대예요. 얘가 양수 플러스인데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 부호가 서로 반대면 이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대칭축은 X가 플러스니까 오른쪽에 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지는 C가 결정합니다. C의 부호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A하고 B의 부호가 서로 반대면, A하고 B의 부호가 반대면 대칭축은 Y축 오른쪽에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의 부호는 뭘 나타내냐면 X가 0이면 Y절편이 C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C가 양일 때는 X축 위에서 지나고 C가 음일 때는 X축 아래 지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C가 양이면 X축 위에를 지나고 C가 음이면 X축 아래를 지난다. 당연한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A, B, C의 부호를 갖고 대략적인 그래프의 개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도표는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이해만 하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제 7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차 함수가 바로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의 꼴로 주어지는 이 참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모양일까요?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 중에 옳은 것을 보기 중에 찾으란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하나 또 따져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모양을 잘 보세요. ax 플러스 by. 자, 이제 7번의 문제에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에서 얘를 우리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표시를 해보려고 해요. 넘겨 나눠버리니까 y는 이퀄 마이너스 b분의 a. 물론 b는 0이 아니라 보겠습니다. 넘기니까 마이너스 ax 그리고 b로 나눴습니다. 마이너스 넘기고 나눠버렸으니까 이렇게 됐죠. 따라서 얘가 기울기를 나타내고 얘가 y절편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b분의 a가 음수란 얘기고요. 이 말은 양면을 마이너스 곱하니까 b분의 a가 양수란 얘기입니다. 이 말은 a하고 b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과도 동치예요. 단 b는 0이 아니단 말. 자, 이제 a하고 b 두 개 곱해서 양수, a하고 b의 나눗셈이 양수란 얘기는 두 개 부호가 같다는 뜻입니다. a가 양이면 b도 양, a가 음이면 b도 음이란 얘기예요. 그건 다시 쓰면 이런 기호하고도 똑같습니다. a하고 b의 부호가 같아요. a하고 b의 부호가 같다면 잘 보세요. 이 참수, 요 모양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모양과 같잖아요. a하고 b의 부호가 같아요. 그러면 요 양수죠. 마이너스가 음수니까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프가 왼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양수면은 그래프가 왼쪽에서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대칭축이 왼쪽에 있습니다. 아직 시해부를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a가 음수라면은 그때는 a가 음수라면은 자, 이제 b가 얘가 음수이고 얘도 음수면 양수니까 여전히 x 이퀄 마이너스 음수라는 얘기니까 여기 있어요. 대칭축은. 그러니까 a가 음수면 그냥 이렇게 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렇게 됐고 이제 y절편도 마저 구해야 됩니다. y절편에서 자, 이제 a가 양수라고 가정해 봐요. a가 양수라면은 b도 양수가 되죠. 이 조건 때문에. 근데 b가 양수라면은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c를 찾아야 되는데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 y절편이 양수예요. y절편이 양수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y절편 마이너스 b분의 c가 양수니까 따라서 b분의 c는 음수예요. 이 말은 b하고 c의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에요. b하고 c의 음수란 말과 동치예요. 이 말은 b가 양수면 c가 음수예요. b가 음수면 c가 양수고 서로 부호가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의 부호는 같아야 되지만 b하고 c의 부호는 반대라는 것을 말해주니까 c가 음수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은 대칭축은 왼쪽에 있고 c가 음수란 얘기는 바로 y절편이 음수란 얘기니까 만약에 a가 양수였다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됐어야 됩니다. 자, 이번엔 이걸 갖고 계산해 보도록 하죠. 이 경우 a가 음수면은 a하고 b의 부호는 같아야 되니까 b도 음수가 돼야 되고요. b가 음수면 c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런 그림이 됐어야 됩니다. 이렇게 y절편이 양수가 되는, 얘네 y절편이 음수, 아래로 볼록이라면은 y절편이 음수, 위로 볼록이라면은 y절편이 양수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보기 중에 이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경우에는 y절편이 음수가 되는데 양수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칭축이 바로 y축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를 볼까요? 이 경우에 해당되는군요. 대칭축이 y축 왼쪽에 있고 그리고 y절편이 양수니까 3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 아니면 이 그림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보기 없었으니까 요것만 되어 있는 3번이 옳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이차 함수를 놓는 방법을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조금은 더 수월하게 놓고 풀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일 뿐이에요. 꼭 이걸 절대적으로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문제를 풀다 보면 요령이 필요하거든요. 자,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만약에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준 상태라면 꼭지점을 요 모양을 보면 꼭지점을 금방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풀면 된다는 얘기고요. 포물선이 지나는 이렇게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차 함수를 찾는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점의 좌표를 x1, x2 만약에 여기 x1, y1 점, x2, y2 점, x3, y3 점이라면은 여기다 다 놓고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절편을 알고 있을 때는 이렇게 인수분해 된 형태로 놓고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x절편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런 2차 함수는 a, x-알파, x-베타 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x = m에서 x축과 접합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y는 = a, x-m의 제곱 이렇게 놓고 풀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n이 0이니까 이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n이 0이니까 그냥 이렇게 놓고 풀면 조금 더 문자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계산하기 가서 더 수월할 테니까요. 이렇게 놓고 풀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간단한 예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까요?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를 구하시오.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를 구하시라 했으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직접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자, 이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이죠. 마이너스 1,3을 지나야 되고 0,1을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1,1을 지나야 된다라고 이랬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x의 실에 0을 대입하면 y가 1, 0을 대입하면 c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1, 2를 다 대입하는 것이니까 y가 1, x가 1이니까 a 더하기 b, c가 1이라는 걸 아까 확인했었죠? 이거예요. 이 사실로부터 그러면 a 플러스 b는 0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대입합니다. y가 3이란 얘기고 x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점이니까 1이니까 a 마이너스 b 그리고 c가 1이잖아요. 이 사실로부터 다시 우리는 a 마이너스 b는 a 마이너스 b 넘기니까 2가 됐죠. 자, 이런 관계식이 성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개를 변변 더합니다. 그러니까 이 a는 = 2가 돼서 a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가 1이고 여기다 대입하니까 b는 그럼 마이너스 1이군요. a, b, c가 모두 다 구해졌으니까 요 식에다 다 대입을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겠군요. a가 1, b가 마이너스 1, c가 1이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는 얘기예요. 자, 방정식의 두 근,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을 지나는 점이 이제 있다면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제 판별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은요. 2차 함수 y가 0이 된다. y 대신에 0이라 놓고 푼 거니까요. 그래프가 x축을 지나는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x축을 지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을 실근이라 얘기를 하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x축을 전혀 지나지 않는다면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x축과 이렇게 꼭지점이 맞닿아 있죠. 이렇게 되면 중근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들 모두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2차 함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 도표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 이 그림은 이제 편의상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갖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를 보겠습니다. x축과의 교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x = 알파하고 x = 베타라는 얘기고 만약에 2차 함수 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이 식이 0보다 크려면 y가 양수가 되려면은 그러면 이 부등식을 잘 보세요. y가 양수가 되려면은 x는 알파보다 작거나 x는 베타보다 커야만이 y가 양수가 나온다. 이 y가 양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y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y가 음수니까 아래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요 범위 안에 있으면 되잖아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x축 아래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함수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2차 부등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도 이렇게 돼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는 이 방정식에 이걸 0이라 놓고 풀었을 때 여기 보다시피 중근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수가 되는 범위는 바로 여기가 알파일 때 알파가 아닌 여기 알파일 때 0이 되니까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일 때는 전부 다 양수가 돼요. 그리고 음수가 되는 건 없죠. 이 그래프 x축 아래 그려지는 경우는 없었으니까
해가 없다가 됩니다. 음수가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볼까요? 전혀 X축과 만나지 않죠. 이럴 때는 우리가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두 개를 우리가 실근이라고 얘는 허근이라 합니다. 그러면 항상 Y가 양수가 되는 것은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양수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음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프를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적용 가능한 성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제 9번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요 식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려면은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돼요. 여기는 판별식 D가 0이고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럼 판별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판별식이라는 것은 아까 이차함수를 쭉 변형하는 과정에서 다음 같은 식을 얻었었죠. 즉 y는 이퀄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b점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됐었잖아요. 판별식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판별식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걸 D라 표시를 해요. 판별식 D. 자, 그래서 D가 양수다라는 얘기는 잘 보세요. 편의상 A가 이 그래프는 아래로 불러니까 A가 양수라고 놓고 문제를 풀려고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양수죠. 이 D도 양수라면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죠.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꼭지점의 Y좌표 음수. 보세요.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X축 아래 있으니까 음수가 됐습니다. 판별식 D가 0이라면 바로 여기가 제로가 되니까 꼭지점의 Y좌표 0. 그러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X축과 여기가 X축이거든요. X축과 만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X축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만약에 음수라면 음수, 여기 양수, 음수예요. 마이너스니까 음수, 양수니까 음수인데 마이너스 붙이니까 양수잖아요.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잖아요. X축 위에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와 그래프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부분을 판별식이라고 놨을 때 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판별식 D가 양수면 이렇게 꼭지점의 Y좌표가 아래로 가 있고요. A가 양수였다는 가정하에서요. 만약에 A가 음수면 꼭지점의 Y좌표 위에 가 있습니다. X축 위에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하나만 갖고 설명한다면 D가 양일 땐 이렇게, D가 0일 땐 이렇게 되고 D가 음일 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될 때 방정식 입장에서 본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고 방정식 입장에서 본다면 이걸 이퀄 0이라 놓고 풀었을 때 방정식 입장에서 본다면 얘는 중근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의 건 얘는 X축과 전혀 만나지 않으니까 허근을 갖는다라고 표현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방정식의 근의 종류를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함수의 개형을 그래프의 개형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방정식 문제까지도 손쉽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좋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잘 이해를 해두세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예제 9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곡선은 m의 값에 관계없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초차합의 계수가 플러스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판별식 D가 양수가 돼야 되는군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참수의 판별식 D는 뭐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 1차 시합의 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2차 시합의 계수, C는 상수항이잖아요. 이거 공식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판별식 D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 D가 양수가 돼야 되죠. 자, 이제 이 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되고 C가 MA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게 C거든요. 자, 그래서 판별식 계산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냥 M 플러스 2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A가 1, C는 MA 마이너스 3 이것이 양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B점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등식을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M의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4AM 4AM 마이너스 플러스 3, 4, 12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M의 제곱 플러스, 자, 여기도 4를 묶어내면 1
마이너스 AM 이렇게 되겠죠. 전개하면 4M이 있고요. 마이너스 4M이 있고 12 더하기 4니까 16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직 활용하지 않았던 조건이 있었죠. M의 값에 관계 없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판별식을 써보니까 이게 M에 관한 2차 부등식 문제가 됐어요. 최고청합회계에서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인데 이 아래로 볼록이 되는 여기가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 X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M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M축이라 생각하면 돼요. 아까는 X축이었다면 이게 M축이에요. M에 관한 2차식인데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최고청합회계에서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이것이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M의 값에 상관없이 어떤 M을 선택하더라도 항상 이게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M축 위에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려면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어떤 X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이게 양수가 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했었으니까 이 새로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계산합니다. 여기를 D라 썼으니까 이제 얘는 D1이라 쓸게요. 편의상 구별한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1차 샤프의 수가 짝수면은요, 간편공식을 쓰죠. 그걸 4분의 D라 표시합니다. 4분의 D는 뭘 나타내냐면요. y는 equal ax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 2b 프라임 x 플러스 c라 했을 때 2b 프라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 b가 어떤 수의 2배, 즉 짝수로 돼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계산할 때 판별식은 이렇게 돼 있는 걸 말합니다. 4분의 d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더 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대로 대입하고 여기 하면 4가 약분되기 때문에 어차피 부호를 갖고 판단하는 거니까 4 약분이 다 되도록 해서 간단하게 남은 게 이거니까 그래서 4분의 D로 판단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보세요. B제곱이죠. 4B'의 제곱. B제곱. 요게 자체가 B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이게 판별식 분자인데 이게 4A로 나누는 거니까 4로 다 약분되잖아요. 그러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요것만으로 판단해도 되기 때문에 4로 약분시켜서 남은 결과예요 라는 의미예요. 얘랑 비교해 봤을 때 분모 분자를 4로 약분했다는 그런 의미로 그냥 4분의 D를 쓴 것 뿐입니다. 이렇게 쓴 것, 이걸 쓴 거를 이렇게 사선으로 쓴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1차 시합백에서 짝수라면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B'의 제곱. 자, 이제 여기 B'은 2 곱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B'은 2 그리고 1-A니까 B'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4 1-A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가 1이고 C가 16이잖아요. 자, 이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0보다 작으면 돼요. 이해됐죠? 자, 이제 여기 4로 약분합니다. 그러면 1-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양수 약분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잖아요. 이와 같이 됩니다. 전개를 해요. A제곱 마이너스 2A, A제곱 마이너스 2A, 1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죠. 인수분해 됩니다. A 마이너스 3과 A 플러스 1의 고분이 인수분해 됐죠. 자, 이거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그럼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이렇게 됐고요. 이 부등식을 풀면은 자, 이제 이거는 이제 3하고 마이너스 요런 말이거든요. 이참수 A에 관한 이참수, 여기가 A라고 볼게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얘를 0이라 놓고 풀면은 마이너스 1도 있고요. 3도 있었다는 얘기니까 최초합백의 수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요. 이 2차 A에 관한 이참수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니까 요 범위 안에 있으면 돼요. 여기 1입니다. 잘못 표시했군요. 아,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3이니까 여기가 3이에요. 요 범위 안에 있으면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문제 뜻을 만족합니다. 자, 이제 이 문제는 처음에 볼 때는 어려운 듯 보이는데요.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다면 판별식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A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그리고 이걸 뭘 나타내냐면 이 도표는 이참수하고 직선이 만나는 경우를 생각한 것 뿐입니다.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갖고 만약에 이렇게 1참수 y는 equal mx 플러스 n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교점의 개수는 2개, 2차 방정식에 이걸 2개를 같이 놓고 풀었을 때 2차 방정식이 근은 2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이렇게 돼 있을 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교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정식의 실근, 2차 함수하고 1차 직선을 같이 놓고 풀었을 때 실근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포물선하고 직선이 전혀 만나지 않는 경우는 교점의 개수가 없는 경우고 당연히 방정식의 실근도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프가 만나야 뭐 실근이 구해지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만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는 허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2차 함수를 충분히 학습을 했었으니까 이어서 3차 함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3차 함수. 자, 요렇게 돼 있고요. 이제 요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고요. 만약에 A가 양수라면은 여기다 그래프의 개형만 그려보겠습니다. 3차 함수는 A가 양수면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대략 그려지고요. A가 음수라면 대략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A가 양수였을 때 그래프가 이제 X축과 만나는 가능성은 이렇게 그려지면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중근이라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도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중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려지면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정식 입장에서 본다면요. 얘도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쪽 그래프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설명한 것이 이 그림입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중근,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말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4차 함수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차 함수는 그냥 그래프의 특징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자세하게 그리는 것은 우리가 요 다음 파트 제2부에 미분편을 마저 공부를 한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알아야 고차 함수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때 와서 뭐 극대, 극소, 증가, 감소, 변곡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그래프의 윤곽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단지 4차 함수가 최고차 계수가 플러스를 나면 약 이렇게 대략적으로 W자 모양 뭐 이렇게 생길지 아니면 이렇게 생길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이렇게 W자 모양이다 라고 기억해 두면 되고요. A가 음수면 M자 모양이다 라고 기억해 두면 충분히 이제 큰 틀을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조금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그래프의 정밀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려면 우리가 미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을 알아야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도함수의 응용편에서 그래프를 우리가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대략적이나마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항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이어서 2장 2절에서는 특히 이 2차 함수하고 관련된 최대 최소 문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